엔비디아가 어제 9% 급락을 했었죠. PMI 지표가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금 나타났는데 지난달에 43으로 발표된 것에 비해서 다소 4 정도 늘어난 47 정도 발표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보시다시피 신규 주문 건수도 44.6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신규 주문 건수라는 거는 신규 주문을 얼마나 했는지, 그러면 그 신규 주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익히 알고 있는 그 캐펙스의 어떤 지표로서 볼 수가 있겠죠. 미래 매출의 증대 척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신규 주문 건수가 44.6으로 떨어지면서 컨센보다 크게 하회했죠. 47.4보다 3포인트 정도 하회하면서 미래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이 지금 AI 산업 전망 자체의 지표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좋지 않은 전망 때문에 엔비디아가 경기 침체 우려로 급락을 했습니다. 9% 급락을 했는데, 더불어서 반독점법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도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그 부분 이슈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할 거고요. 또 다른 사례들은 또 어떤 사례가 있는지 비교해 보면서 향후 전망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 4분기쯤부터 미국 법무부에서 지금 반독점법 관련해서 지금 여러 업체들에게 소환장을 보냈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대한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몇몇 기업에 보냈다고 되어 있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각사에 질문서를 보냈었지만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요청서를 보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 보내면은 불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무조건적으로 이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응하든 응하지 않든 그 내용에 따라서 법무부가 정식 고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 법무부가 주장하는 이 반독점적 행위를 했다라는 어떤 근거가 어떤 것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엔비디아가 반독점 행위를 했다라는 것에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AI 반도체 칩의 가격 정책을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영업이익이 75% 정도나 남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격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쿠다라는 소프트웨어까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 쿠다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이런 독점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 미 법무부가 반독점법에 위배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지금 최초로 소송을 받은 것은 아니죠. 이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지금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달에도 이런 이슈로 한번 급락을 했었고요. 그런 영향이 7월 이후로 다시금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겠죠.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2분기부터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신선한 이슈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서를 이미 엔비디아에 보냈었고, 이제는 그 질문서에 응답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기사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측 불가능했던 내용도 아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시장에 큰 타격을 줬다는 게 다소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PMI 지수가 발표되면서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겹겹이 겹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여하튼 프랑스 같은 경우 집행위원회가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엔비디아의 지금 그래픽카드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라고 신고서에 언급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반독점법 위반이 되는가? 그 밑에 예시가 있죠. 메타 같은 경우에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발표됐는데, 이 디지털 시장법은 빅테크가 갑질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련된 법이라고 합니다. 이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광고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월 최소 10유로를 지불하는 내용의 수익 모델을 도입했는데, 이 모델이 법 위반이라는 취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 수집 동의를 거부하는 사용자에게 동등한 대안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 대안을 제공하지 않고 10유로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반독점법 위배되는 행위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빅테크의 갑질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타 외에도 지금 미 법무부가 몇몇 개의 기업에 보냈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빅테크 4개 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처럼 메타뿐만 아니라 아마존, 애플, 구글 전부 다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애플이 패소했다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 패소 이슈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 패소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기사는 애플의 반독점법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 독점을 한 행위에 의해서 애플이 현재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등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패소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애플은 유럽에서도 2조 7천억 원의 가징금을 변제받았다고 하죠. 기사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은 미 법무부가 이번 소송에서 아이폰 중심으로 애플이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서 구축해온 애플의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라고 합니다. 이 생태계 안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는 전혀 호환할 수 없도록 제한해서 그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려왔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미국 법무부가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왔다라고 하죠. 이렇게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아이폰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그마치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애플의 1년 매출의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절반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아이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이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애플사가 제공하고 있는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태계를 구축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불공정한 수익을 이뤄오면서 다른 경쟁사가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서 따로 갤럭시 워치 어플을 받아서 그것을 호환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스마트워치가 아이폰에서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아이폰을 사용을 하지를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이 기사 내용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 오류가 있다라면은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애플 자사 제품을 무조건적으로 이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어떤 생태계를 계속해서 이어왔다. 그 독점적인 생태계로 수익을 계속해서 벌여왔다. 그런 부분 때문에 경쟁사의 혁신을 저해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미 프랑스에서는 과징금을 결정받았고요. 또 이어서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애플이 경쟁사 하드웨어 기기를 아이폰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도록 기능을 제한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을 허용하면서 거기에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겨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명 게임 제작사인 에픽게임즈로부터 소송도 당했었다라고 되어 있죠.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법원의 명령도 나기도 했었다고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독점법 위배 행위를 했다라는 법무부의 입장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엔비디아로 돌아와서 애플과 견지어서 비교해 보면은요. 반독점법 법리적인 해석에 두 가지 정도의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되짚어 보면은요. 소비자에게 다른 선택권이 없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리고 경쟁 업체와 기술 혁신, 경쟁을 보다 갑질을 통해서가 아니라 건전하게 이룩하고 있는가가 주요 쟁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쟁점들을 비추어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래 법리적인 해석이라는 게 결말은 판사의 재량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추론해서 판단을 해보는 거니까요.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쿠다라는 제품 있죠. 제가 알기로는요, 이 소프트웨어가 다른 업체 제품은 호환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용기업,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제품을 사용하는 마소라든지 메타라든지 등등의 기업들에게 선택권을 강요하게 되는 제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요. 그걸 잘 아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런 쿠다 소프트웨어, 개발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독점적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가격 정책을 펼칠 때 영업이익률이 거의 75% 정도 되는 그런 영업이익률을 내도록 하는 이 반도체 칩에 대한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소 엔비디아가 반독점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걸리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적인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냐면 일단 엔비디아는 B2B 사업을 하고 있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50%일 만큼 소비자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이 엔비디아의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전체 기업 중에서 몇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독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반박도 나올 것으로 좀 추측이 됩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나름의 주관적인 추론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추론하는 거니까요. 그냥 제 영상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 매듭은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데이업에 다양한 영상들, 유익한 영상들 많으니까 좋아요와 구독해 주셔가지고 다른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